자, 이제 우리 확통 첫 시간이죠. 어떻게 보면은 그 컨비네이션, 그러니까 조합하고 순열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순열하고 뭐 조합,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P 계산하는 거하고 C 계산하는 게 좀 정확히 저는 잘 못하겠어요라고 하면은 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,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다시 한번 보던지 또 아니면 또 배우던지,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들어와야지만 아마 기본적인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선생님이랑 원순열을 공부를 하도록 하자. 자, 원순열. 순열이란 게 뭐라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냐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라고 배웠었죠.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? 원이라는 게 배웠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걸 한번 봐볼까? 5명이 있어요. 5명이 막 일렬로 쭉 줄을 선다 그 말이야. 일렬로 서는 경우는 몇 가지이냐? 그거 한번 공부해보자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쭉 공부했던 친구들은 여기 쭉 5개를 그려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? 5가지, 4가지, 3가지, 2가지, 1가지. 그래서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싹 다 곱해야 되고, 곱하면 얼마 나온다? 5팩. 5팩이 나오겠죠? 근데 이제 5팩이라는 숫자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내가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5팩이 이제 뭐 얼마? 뭐 120이 된다.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원순열이 일반적으로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 한번. 원탁이라 하면 우리가 원탁에다 한번 5명을 앉혀보자.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번, 뭐 2번, 3번, 4번, 5번 이렇게 앉았어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우리가 다 한 칸씩 밀려서 앉았다고 가정해보자. 한 칸씩 밀려서 앉았어. 2번 자리에 1번이 오고, 3번 자리에 2번이 오고, 4번 자리에 3번, 4번,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오거든. 근데 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뭐로 보냐면 우리가 같은 걸로 취급을 해요. 왜냐면 우리가 돌렸을 때 다시 처음에 거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. 그게 원순열을 출발하는 기본 과정이 되거든. 그렇다면 이 5명을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? 그걸 먼저 공부를 해볼게. 방금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몇 가지일까?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 나오겠어요? 5패까지가 나오겠죠? 그런데 이거는 원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하나가 앉아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한 칸씩 밀려 앉으면 다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죠. 이렇게. 이런 것들. 그럼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? 1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, 뭐 여기 하나, 또 1번이 여기 이것처럼, 또 1번이 여기 앉을 수 있고, 여기 앉을 수도 있고, 여기 앉을 수도 있고. 그래, 총 5가지가 나오겠지? 그러면 그 5가지는 다 뭘로 봐야 돼? 우리가 같은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5로 나눠줘야 된다. 그 말이야. 그래서 5분의 5패. 그래서 5명을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4패까지가 되더라. 그런 소리야. 오케이?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원순열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게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. 뭐냐면 고정한다는 개념이거든. 고정 개념. 고정시킨다. 자, 원이 있는데 선생님은 제일 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제일 잘생긴 사람, 뭐 예를 들어서 3번이 제일 잘생겼다 그럴까? 이 3번을 무조건 가운데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자 그 말이야.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. 이 3번은 무조건 여기 앉아야 돼. 그러면 이건 뭘까? 만약 3번이 여기 앉았어. 그럼 돌려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고정을 시킨다 그 말이지.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야. 그러면 나머지가 몇 명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총 4명이 있겠죠? 4명을 그냥 원으로 보면 안 되고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.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온다? 4패까지가 나온다. 그래서 아까 했던 답하고 요 답하고 어떻게 되겠어요? 같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.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주면 n명이라는 것을 원탁에 앉힐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답은 똑같이 당연히 얼마로 나오냐면 n팩을 n으로 나눈다.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? 그렇지. 중복되는 개수만큼으로 나눠준다 해가지고 n분의 n팩.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n-1 팩토리얼 가지가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것처럼 네가 이 n명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한 명을 딱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 나머지는 n-1명이 될 거고, 그 n-1명 5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렬로 배열하는 n-1팩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지. 그래서 n명을 이제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야. n명을 원탁에다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결론을 말하면 똑같이 n-1팩까지다. 그러나 우리는 두 개 다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. 증명을 선생님 잘 안 해주는데 해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용하고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겠죠.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선생님이랑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. 이런 것들을 외우는 친구들은 천재야. 나도 못 외워. 그래서 외우지 말고 요거는 선생님이랑 좀 이따가 한번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하는가 공부하도록 할게요. 자, 문제 보자.
자, 세 개의 문자 A, B, C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일까? 그렇죠. 3패까지가 되겠죠. 6가지. 3, 2, 1. 세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같은 것이 몇 개씩 있어? 그렇지. 아까 지금 우리 했었잖아. 여기 A, B, C가 있었을 때 만약 이렇게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게 몇 가지 나오겠어? 한 칸씩 밀려 앉은 경우. 어떤 경우 나와? A, B,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칸씩 더 밀려서 앉은 경우엔 A, B, C 이렇게 나오겠죠? 또 한 칸씩 더 밀려 앉으면 처음에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똑같은 게 몇 가지가 있다? 세 가지가 있다. 그래서 A, B, C를 원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는 원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3패까지인데 똑같은 게 세 가지씩이 나와가지고 답이 2패까지가 나온다. 우리가 아까 좀 첫 번째 증명했던 과정을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야. 자, 5명을 원탁에 앉힐 수 있는 경우 n-1팩, 4팩까지가 나오겠죠? 수중한 경우를 포함하여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수중한 경우가 이웃해야 된대. 이웃한다 그러면 이전부터 배워왔지만 본드로 붙여 둘이 그냥. 그죠? 수중한 경우를 붙여버리자고. 근데 수진이 경호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경호 수진이가 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일단은 둘이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. 정확히 말하면 뭐 2팩까지인데 2팩이나 두 개나 같은 거니까. 그랬을 때 이제 이건 한 명으로 보는 거고 그럼 총 몇 명이 있는 거야? 포함하여 5명이라 했으니까 수진이 경우는 이제 본드로 붙여져 있잖아. 이렇게.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있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총 4명을 원탁에 앉혔다라고 생각하면 돼. 4명을 원탁에 앉은 경우 몇 가지? 3패까지가 나온다라는 거고. 자, 4등분 영역을 다름과 같이 4가지 색으로 모두 사용하여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를 구하래. 선생님 이건 원이 아니에요 하는데 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동그라서가 원이 아니라 한 칸씩 밀려서 앉아도 다 똑같은 경우 그걸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.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가 되는 건 하나의 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원. 그래서 여기 그래서 4명을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인 n-1팩 4-1팩이 돼가지고 답이 3팩까지로 나오겠네. 자, 쌤이랑 다음 거 문제 봅시다. 남학생 3명과 이렇게 5명, 여학생 3명, 남학생 5명 있는데 다음 무렵에 다 봐야 해. 여학생끼리 이웃한다. 이웃하면 여학생끼리 일단 묶으라 그랬죠. 그러면 3, 2, 1 몇 가지 나오겠어? 3패까지가 나오겠네. 그리고 이제 남학생이 하나, 둘, 셋, 넷, 5가지, 5명 있잖아. 총 몇 명으로 봐야 돼? 6명. 6명을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된다? 그렇죠. 5패까지가 나오겠죠. 그래서 답은 3팩은 6, 3, 2, 1 곱하는 거니까 5팩은 1, 2, 3, 4, 5 곱이니까 120. 그래 답이 총 몇 가지 나온다? 720까지가 답으로 나오더라. 그 말이야.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 수를 구하래. 그러면 뭐부터 먼저 배열을 하냐면 남학생부터 먼저 배열을 시켜버려. 남학생. 뭐 하나, 둘, 셋, 넷, 5명이잖아. 그럼 남학생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이거 5명을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그렇죠. 몇 가지? 5팩이 아니라 4팩이지. 왜? 5명을 원탁에 앉혀야 되니까. 그러면 이제 원탁에 앉혔고, 그럼 더 이상 이제 이거 원으로서 의미가 없어. 왜? 다 고정이 된 거거든. 이제 딱 들어간 거니까. 그래서 그게 이제 4팩까지가 있고, 이제 이 사이에다가 누구를 앉히면 되냐면 여학생을 앉히면 되겠죠. 이 사이에다가. 그러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가 나오겠어? 5C, 그렇지. 3가지. 5C 3이 될 거고, 근데 뽑기만 하면 돼? 안 돼? 안 되겠지. 여기다 다시 또 여자를 앉혀야 되겠죠? 그래서 3가지, 2가지, 1가지. 그래서 여기가 3팩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. 그래서, 우리 답지를 보면 아마 이게 이제 5P 3으로 이렇게 나왔을 건데, 선생님은 P를 잘 안 써. 순열.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순열을 많이 쓰더라고. P라는 공식. 근데 P 쓰지 마. 그냥 우리가 이렇게 뽑고 나서 배열한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덜 헷갈리고 문제 잘 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답은 이제 요거 계산하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거지. 자, 넘겨서 다음 거 보자. 아까 지금 선생님이 외우지 말한 게 이거였는데, 오른쪽 그림같이 전국항목 탁자에 10명이 둘러앉은 경우 수를 구하래. 총 몇 명이야? 만약에 이거 원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? 그렇죠. n-1팩, 9팩까지가 나오는데,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였어? 한 칸씩 밀려 앉아도 뭐가 됐었지? 똑같았었지. 근데 봐봐. 만약에 1번, 2번, 3번 이렇게 쭉 앉았다 생각해봐. 이렇게 앉는 경우나 한 칸씩 밀려 앉았을 때 1번, 2번 이렇게 앉는 경우나 처음에 거하고 두 번째하고 같아 달라진다라는 거지. 그럼 이게 다른 게 몇 가지가 나오냐를 생각을 해줘야 돼. 자, 처음에 한 가지, 이거 2가지. 다시 그럼 이제 세 번째. 1이 한 칸 더 밀려 앉았어. 1번, 2번 이런 식으로.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냐? 처음에 것이 앉았던 요 순서 보이죠? 1번, 2번, 3번, 4번. 이 순서하고 요 순서하고는 같게 가버린다는 거지. 따라서 다른 경우는 몇 가지 나오냐면 2가지 경우가 나오더라. 그래서 답은 900 곱하기 2.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건데, 이걸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총 몇 가지인가
뭐 n명을 원이라고 앉히면 n-1팩이 되겠지.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칸씩 밀려서 앉았을 때 다른 경우가 몇 가지인가를 직접 세보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. 밑에 거는 공식으로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. 안 외웠으면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또 문제 같은 거 딱 대각선을 그어서 문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경우 하나 봐보자. 10명을 원탁에 앉은 경우도 총 몇 가지 나오겠어? 그렇지. 원탁이라고 생각하면 9팩이잖아. 그런데 이거는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렇게 쭉 앉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칸씩 밀려 앉으면 다르죠. 그 다른 게 몇 가지인가를 생각해 줘야 돼. 이거 한 가지, 1번이 여기 오는 경우, 1번이 여기 오는 경우, 1번이 여기 오는 경우, 1번이 여기 오는 경우 다 다르단 말이야. 근데 1번이 다시 여기로 왔어. 그럼 이제 2번이 1로 가겠죠. 그럼 처음에 거가 어떻게 된다? 같아진다라는 거지. 왜? 이걸 한 바퀴 싹 돌려버리면 처음에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. 그래서 다른 경우가 몇 가지냐면 요거 처음에 거, 요거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, 다섯 가지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로 들어가면 돼? 5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. 원이라고 가정하고 앉힌 다음에 한 칸씩 밀려서 앉았을 때, 옆으로 이동하면서 앉았을 때 다른 게 몇 가지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 가지수만큼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. 넘겨서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문제 보자. 오른쪽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초록, 노록, 빨강, 파랑 이렇게 4가지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. 그럼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먼저 칠해야 돼. 그건 국룰이야, 국룰. 따라서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이 여기 이 부분이겠지.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부터 먼저 결정을 해주자. 몇 가지? 4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.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은 수학 못하는 친구도 있고 좀 수학을 하는 애들은 그냥 4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그냥 4가지겠지. 뭐 이걸 굳이 식으로 써서 만들어내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4가지가 나온다. 그리고 곱하기. 그럼 이제 밖에는 몇 가지 색이 있을까요? 그렇죠. 3가지 색이 있겠죠. 근데 그 3개의 색을 뭘로 보면 되는 거냐? 우리가 원으로 둘린다. 원탁에 앉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3명을 원탁에 앉히는 수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? 그렇죠. 2팩. 3명을 원탁에 앉힐 수 있는 경우 수는 3-1팩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2팩 이거 한 번 더 곱해준다라는 거 요것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하자. 아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.